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카페를 차리려고 대기업을 퇴사하고 엄청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최악은 카페를 이제 차렸다가 정리하고 다시 육지로 돌아가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어찌어찌 제주도에 남아서 카페를 유지하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힘들게 입사한 대기업도 사람 나름 잘 적응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죠. 대기업의 회의실이나 뭐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드는 생각은 결국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라는 자신에게 수없이 하는 질문과 하루에 뭐 많으면 12시간 일하고 주말에 녹초가 돼서 누워있다가 다시 월요일을 맞는 반복된 시간 속에서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갑자기 어느 날 뭐 SNS에서 본 제주도의 사진과 거기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경험이나 뭐 이런 글들을 보고 혹은 영상을 보고 혹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제주도의 삶은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긴 합니다.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노을빛에 물든 오름과 퇴사 후의 제주살이에 대한 로망이 볼 때마다 나타나죠. 언젠가 이제 야근을 하고 팀장에게 혼나고 난 후에 결심을 하게 되는데 돈보다는 행복을 택하고 삶의 속도를 좀 빨랐던 걸 늦추고 좀 덜 벌어도 진짜 나답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에 처음 입사할 때 행복감을 뒤로 한 채 사직서를 내고 동료들은 겉으로는 부러워하지만 뭐 실제로 부러워할 수 있죠. 근데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대단하다고 격려해주고 나도 언젠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해주긴 합니다. 일단 그 말을 하는 뭐 의도나 진위 여부가 중요하지 않죠. 바로 퇴사하는 시기에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행복은 단순히 장소를 바꾼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돈의 무게가 그렇게도 현실적이라는 걸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모든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제주에서의 첫날은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게 가능해 보이죠. 일단 처음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다릅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서울의 빽빽한 빌딩 대신에 하늘이 이제 구름이 되게 예쁘고 회의 대신에 고요가 있는 그리고 몇몇 공실인 상가를 계속 중개사와 돌아다니면서 작은 카페를 차리기로 결심을 하는 것을 실행합니다. 회사에서 모은 돈과 이제 퇴직금 정산받은 것과 약간의 예금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중고 머신을 사들이면서 이곳에서 이제 커피를 내리면 조금 돈을 덜 벌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항상 희망차긴 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오픈빨도 괜찮아요. 첫 몇 달은 꿈 같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확실히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일을 대충 하지 않고 시장 조사와 커피 가격 단가를 적절하게 또 정하고 인테리어나 메뉴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또 온라인 마케팅을 또 계속 홍보를 합니다. 그 덕인진 몰라도 관광객이 많고 SNS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죠. 하지만 이게 본인의 실력인 줄 알았던 카페 장사가 오픈빨이기도 했고 운도 있었고 돈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는 걸 보게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이 되죠. 어느 관광지든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고요. 여름이 지나면 관광객이 줄고 비수기에는 뭐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고정비가 여전히 나가는데 임대료나 뭐 재료비나 전기세 그리고 대출 이자까지 하면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또 한 번 유행이었던 시기가 끝나니까 뭔가 한철 장사인 것처럼 제주도의 관광객들이 성수기나 비수기를 떠나서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서울에서 일을 할 때는 월급이 정확히 매월 며칠에 들어왔지만 어느 자영업이든 그날 그날의 매출이 전부고요. 또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과 다음 달에 손님이 좀 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버티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관광객의 흐름은 사실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고요. 비가 오면 손님이 없고 항공편이 줄면 매출도 함께 줄게 됩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통장 잔고가 바닥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 중에 생각보다 비싼 제주살이의 물가입니다. 사실 제주에 살면 돈이 덜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건 착각이죠. 당연히 식재료나 대부분이 육지에서 들어오니까
가격이 더 비싸지고 배달비나 택배비나 심지어 수도권보다 비싼 공과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주유비 부담도 계속 들게 되죠. 서울에서 월세 100만 원이었던 아파트를 떠나서 뭐 연세로 쳐서 뭐 70만 원짜리 주택으로 뭐 이사를 왔지만 결국에 관리비나 차량비나 생활비를 합치면 서울에서 살던 생활비와 별 차이가 없게 되고, 돈을 안 쓰고 사는 삶을 꿈꿨는데 현실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삶으로 바뀌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수입이 계속 줄어든다는 건데, 그러면서 불안이 점점 커져갑니다. 대기업 퇴직 전에는 경제적 불안이란 걸 느껴본 적이 없죠. 매달 25일이나 뭐 매달 5일에 급여가 통장에 찍히는 그 안도감이 얼마나 큰 복지였는지를 그제야 깨닫습니다. 원래 주어진 환경은 항상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 그 혜택이 사라지고 나면 더 와닿는 것처럼, 지금은 아무도 돈을 주지 않고 자영업들은 직접 벌어야 하는데 손님이 오지 않으면 수입이 0원이고 비 오는 날에도 그 0원이 계속 이어집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다음 달에는 어쩌지라는 생각과 퇴직금이 다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그리고 행복을 위해 떠났지만 불행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대신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내가 남겨집니다. 제주도에서 대기업을 그만두거나 프리랜서로 전향한 사람들을 보면 그중 절반 이상이 2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자영업은 3년이 이제 평균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카페를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빚을 내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 이게 이제 본인만,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죠. 낭만을 찾아서 제주로 왔지만 현실은 경제적인 불안의 섬이 되는 거고, 돈 걱정 없는 삶을 꿈꿨지만 결국 돈이 전부가 되는데, 서울에서 일할 때는 돈보다 중요한 건 행복이라는 것은, 또 이제 돈은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을 항상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이상향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서, 제주도에 와서 아이러니한 거는 행복과 돈을 또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제주에서 살다 보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돈이 부족하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다 환원됩니다. 식재료를 살 때도, 커피 콩을 주문할 때도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계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던 그 여유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고,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돈을 버리기 위해 퇴사했지만 결국 돈의 무게에 짓눌려 있죠. 그러면서 안정감이라는 게 얼마나 큰 가치였는지 뒤늦게 깨닫습니다. 대기업 시절에는 불평이 많았던 걸 보면 상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의미 없는 보고와 야근과 경쟁과 스트레스나, 근데 하지만 그 속에는 안정이라는 토대가 있고, 그 안정이 있었기에 취미를 즐길 수 있고 여행도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제주에 와서는 그런 토대가 사라집니다. 이젠 하루하루가 불확실하고 수입이 없으면 모든 게 멈추게 되죠. 그리고 그 불안은 회사의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제야 자유는 안정 위에 있을 때만 빛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돈이 떨어지면 다시 일을 해야 하죠. 하지만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고 해도 예전처럼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는 없죠. 대기업을 나온 지 몇 년이 지나고 경력의 공백이 이미 길어진 상태, 제주에서 카페 운영이라는 경력이 서울의 기업에서는 공백기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서를 10번 내도 연락이 오지 않죠. 이제 돌아가기도 어렵구나라는 생각과 그때부터 후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버틸 걸이라는 생각, 그리고 너무 충동적이었던 퇴사했던 자신을 두고 후회하게 되죠. 사실 후회의 본질은 돈 그 자체가 아니고 돈이 부족해지면서의 삶의 선택권을 잃어버리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을 때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어떤 일을 할지. 하지만 돈이 없어지면 세상이 나를 선택합니다. 이건 할 수 없고 이건 포기해야 된다는 그때 느끼는 무력감이 바로 후회의 정체입니다. 자유의 환상은 결국 자립의 현실로 귀결되는데, 퇴사할 때 나는 자유를 꿈꿨는데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삶과 내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는 삶과, 하지만 그 자유는 자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울의 회사는 나를 속박했지만 동시에 보호해주기도 했고, 제주는 나를 해방시켰지만 동시에 세상이라는 현실 앞에 맨몸으로 서게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퇴사 전에 경제적인 설계를 좀 더 치밀하게 했을 거고, 적어도 2년간의 생활비를 확보하고 현지 시장 조사와 수익 모델을 명확히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살이는 도피가 아니라 전략적인 이주로 준비를 했겠죠.
돈이 단지 도구이자 수단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그 말은 돈을 뭔가 경시하게 만들고 그 도구 없이는 또 삶이 멈추게 되죠. 누구나 한 번쯤 돈보다 중요한 건 행복이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이 떨어지면 행복은 입 밖에내기 어려운 단어가 됩니다. 돈은 단지 도구이지만 그 도구 없이는 사람은 꿈도 여유도 사랑도 어떤 가치도 지킬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대기업 퇴사 후에 제주살이를 하는 시간 중 가장 힘든 건 가난이 아니라 선택의 박탈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고 그 순간에 나는 진짜 자유가 얼마나 값비싼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을 떠나서 제주도로 가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후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실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고 낭만은 언제나 현실보다 가볍고 현실은 언제나 돈보다도 무겁습니다. 퇴사와 이주는 새로운 삶의 시작일 수 있지만 그 출발선에는 반드시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겠죠. 그게 없다면 자유는 금세 불안으로 바뀌고 행복은 생존의 문제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실 무거운 주제지만 생각보다 즉흥적인 감정적인 선택이 후회를 만드는 것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형적인 이야기를 해보았고 오늘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